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 때문에 다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였죠. 네,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나라 관계가 수십 년간 정말 안 좋았잖아요. 중동 패권을 두고 계속 부딪혔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공습이 그냥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건지, 또 각자 뭘 얻고 뭘 잃게 될지 최신 정보들을 토대로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한 계산들이 숨어 있어요. 아, 계산이요? 네, 이번 작전명이 사자들의 나라라고 하던데 이스라엘이 F-35 스텔스기나 F-15 같은 최첨단 무기까지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이랑 군사거점 수십 곳을 때렸다고 발표했거든요. 와, F-35까지요? 그건 정말 작정했다는 거네요. 그쵸. 테헤란이나 이스파한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피해 규모도 좀 심각한 것 같던데요. 이란 쪽 발표 보니까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랑 군 참모총장 같은 군 고위 인사들, 심지어 핵 과학자까지 사망자 명단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군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거죠. 민간인 피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탄제 핵시설도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됐는데 그래도 뭐랄까 다행히 아직 해고염 징후는 없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근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공격 계속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죠. 이 작전이 며칠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고요.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역할인데요. 공식적으로는 국무장관이 우린 관여 안 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핵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미국인이나 미국 자산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경고도 했고요. 근데 또 이게 공식 입장이랑 좀 다른 얘기가 있잖아요. 로이터 통신 보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알렸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약간 그걸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이 미국의 딜레마를 딱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란이랑 힘들게 핵 협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6차 회담도 곧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그렇죠.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동맹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외교적 해법은 사실상 물 건너갈 위기에 처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야욕 버려야 한다. 이거 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속내가 복잡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뒀지만 미리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이건 혹시 이란 핵 협상에서 다른 카드로 쓰려고 계산된 방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분석입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죠. 이란 반응도 역시나 격렬했죠.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의 악랄함을 비난하고 가혹한 응징을 예고했다고요. 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강력하게 경고했고요. 실제로 이란군 발표를 보면 이란이 이미 드론 100여 대를 동원해서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벌써 시작했군요. 그럼 이제 정말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 일로 각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좀 따져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이란 핵 개발 속도를 늦추고 또 군 고위급 인사를 제거했으니 군사적 위협을 좀 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효과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죠. 중동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고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이고 미국의 외교적 노력까지 망쳐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란의 핵 개발 의지만 더 자극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란은 이번 공격을 구실 삼아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뭐랄까 반미나 반이스라엘 감정을 더 키울 명분은 얻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핵심군 인사와 중요 시설을 잃은 건 정말 뼈아픈 손실입니다. 경제 제재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타격이 더 커지고 국제적으로 더 고립된 위험도 커졌고요. 미국도 참 난처하게 됐네요. 공들여온 외교 카드가 거의 쓸모없게 될 위기고 중동 정세는 더 불안해졌으니 관리 부담만 커진 셈이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도 바로 반응했죠. 국제 유가는 연일 7, 8%씩 급등해서 배럴당 74달러를 넘었고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전 세계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고요. JP모건 같은 데서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면서요. 네, 그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네요. 이란이 가혹한 응징을 예고했고 실제로 보복에 나섰으니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이란 이란 핵협상은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전문가들도 다들 예측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핵협상 문제, 각 나라 국내 정치 상황, 국제 유가, 동맹 관계까지 정말 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는 지정학적 게임이네요. 맞습니다. 양쪽 다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중동 전체의 불안정성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계속 이 질문이 머릿속에 남네요. 공식 발표 뒤에 숨겨진 각국의 진짜 속내는 뭘까?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외국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까 하는 점이요. 이게 그냥 눈 감아준 건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인 건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그 숨겨진 의미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